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배기 플라워즈 데이터셋을 이용해 AI 기반 꽃 이미지 분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남궁욱이라고 합니다. 처음, 처음에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50종으로 작게 실험을 시작했고, 이후 전체 102종으로 확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관련 문제를 겪고 해결했는데, 그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앙상블이 아닌 레슨은 50 단일 모델만 사용해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체 흐름은 50종을 초기 실험했고, 그 과정 속에서 디버깅과 보안, 그리고 102종으로 확대, 그리고 다시 한번 재디버깅과 증강, 최종 결과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과정에서 겪었던 9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옵티마이저 선택이 잘못되어 수렴이 느렸습니다. 처음 옵티마이저의 경우에 아담을 사용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옵티마이저라서 별다른 튜닝 없이도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옵티마이저를 SGD로 바꿔서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 초반 10에폭 동안 로스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담을 쓸 때와는 같은 학습률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트레인 정확도가 32% 수준에서 정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학습하는 모델에는 SGD 계열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SGD는 아담과 달리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에 맞춰져 있던 학습률을 그대로 쓰다 보니 SGD에는 너무 작게 작용해 수렴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SGD의 모멘텀 0.9를 추가하고 초기 학습률을 SGD에 맞게 재조정했습니다. 모멘텀은 이전 이동 방향을 일정 비율 누적해서 관성처럼 작용하게 해주는데 이 덕분에 같은 10에폭 만에 트레인 정확도가 32%에서 61%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치 사이즈를 너무 작게 설정했습니다. GPU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더 자주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 학습이 더 세밀하게 될 거라 생각을 했고 배치 사이즈를 8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로스 그래프가 에폭마다 위아래로 심하게 튀었고 전체적인 수렴 속도 또한 느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에 8장만 보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다 보니 그 8장에 우연히 비슷한 색이나 특이한 이미지가 몰리게 될 경우 그레디언트의 추정 자체가 불안해지고 업데이트 방향이 매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8에서 32로 늘렸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이미지를 보고 평균적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될 경우 우연성이 줄어들고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고 실제로 로스 값이 훨씬 매끄럽게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크기를 잘못 설정해 정보가 손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고 메모리 또한 아끼고 싶어 입력 이미지를 64바이 64로 작게 줄여서 학습시켰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정확도가 54%에서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틀린 예측들을 살펴보니 비슷하게 생긴 꽃들끼리 자주 혼동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데 있었습니다. 64바에 64로 줄이는 과정에서 꽃잎의 결이나 무늬 같은 세부적인 텍스처 정보가 사라져버렸고 레슨넷 52 원래 기대하는 입력 해상도보다 훨씬 작은 이미지를 받다 보니 구분에 필요한 디테일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상도를 224바이 224로 다시 맞춘 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세부 무늬 정보가 되살아나면서 비슷한 꽃들끼리 더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실제로 밸류에이션 정확도가 54%에서 79%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학습률이 너무 높아 로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빠르게 수렴하고 싶어 학습률을 다소 과감하게 0.1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학습 초반 몇 에폭 동안은 로스 값이 줄지 않았고 심한 경우 로스 값이 난으로 튀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학습률이 처음부터 학습하는 깊은 모델에 비해 지나치게 컸다는 데 있었습니다. 가중치가 랜덤하게 초기화된 상태에서 너무 큰 학습률을 업데이트를 하니 가중치 값이 매 스텝마다 과도하게 튀어오르면서 계산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학습률을 0.1에서 저는 0.01로 낮추고 추가로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적용해서 한 번에 너무 큰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면 로스가 난으로 튀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줄어들 거라 기대했고 실제로 정상적인 수렴 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적화 조짐을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이 데이터를 최대한 잘 맞추는 데 집중하고 싶어 웨이트 디케이 같은 코드를 추가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에폭이 진행될수록 트레인 정확도는 계속 오르는데 밸류에이션 정확도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가중치의 값이 제약 없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가중치가 커질수록 모델은 입력의 아주 작은 디테일, 심지어 노이즈까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게 바로 과적합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웨이트 디케이 1-4를 추가했고, 가중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손실함수에 페널티를 더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노이즈보다는 일반적인 패턴에 집중하게 되어 트레인과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줄어들 거라 기대했고, 실제로 격차가 18포인트에서 7%포인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02종으로 늘려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규화의 값을 잘못 적용해 학습 초반이 불안정했습니다. 50종 실험 때 쓰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옴에 따라 정규화의 값도 흔히 쓰이는 이미지넷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값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적용을 했는데 102종으로 확대 학습을 돌려본 결과 학습 초반 로스 값이 매끄럽게 줄어들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이미지넷의 통계값이 애초에 사전 학습된 모델과 짝을 이루는 값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가중치를 처음부터 랜덤하게 초기화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미지넷이라는 특정 데이터셋의 통계에 맞춰 입력을 변형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데이터셋의 실제 분포와는 차이가 있어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규화의 값을 단순한 값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특정 데이터셋에 맞춰진 정교한 값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에서도 무난하게 적용되는 중립적인 스케일이라서 처음부터 학습하는 모델의 초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고 실제로 로스 값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폭에 따른 과적합 발생이었습니다. 102종으로 늘어난 만큼 데이터가 2배 가까이 많아졌기에 더 오래 학습을 진행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에폭 정도로 길게 학습을 설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레인 정확도는 95%까지 꾸준히 올라간 반면 밸류에이션 정확도가 80%대에서 멈추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인은 학습을 너무 오래 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모델이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 안에 세부적인 노이즈까지 외워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본 적 없는 데이터에는 오히려 일반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적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과적합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에폭인 80으로 수정의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밸류에이션 AC가 너무 낮아 데이터 증강을 재점검했습니다. 50종 실험에서 쓰던 증강 강도를 그대로 102종에서도 적용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검증된 설정이니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트레인 정확도는 잘 오르지만 밸류에이션 정확도가 68% 수준에서 기대보다 낮게 머물렀습니다. 원인은 증강 강도가 102종이라는 더 복잡해진 문제는 않았습니다. 클래스가 늘어난 만큼 클래스 간의 구분이 더 미세해져야 되는데 기존 증강 강도로는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와 실제 밸류에이션 분포의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랜덤 이레이징을 추가하고 컬러 지터의 강도 또한 점진적으로 조정해가며 밸류에이션 정확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증강이 너무 약하지도 너무 세지도 않은 적정 수준을 찾으면 트레인과 밸류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 거라 기대했고 밸류에이션의 정확도가 68%에서 81%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러 시작점을 잘못 잡아 초반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실험에서 정한 학습률 스케줄을 그대로 가져와서 처음부터 본 학습률을 바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습 초반 5에폭 정도 동안 로스가 매끄럽게 줄지 않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학습하는 모델의 가중치가 전부 무작위로 초기화된 상태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본 학습률을 적용하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가중치들이 큰 업데이트를 받으며 손실 곡선이 튀기 쉽습니다. 처음 OF폭은 낮은 학습률을 천천히 시작하는 웜업 단계를 추가하고 이후 본 학습률로 전환하도록 스케줄러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가중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본격적인 학습률을 적용하면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 기대했고 실제로 초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학습 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문제와 해결 과정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테스트 아큐러시가 88%로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트레인 ACC와 밸류에이션 ACC가 차이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모델의 경우 랜덤 리사이즈 크롭으로 이미지가 잘리고
랜덤 로테이션으로 회전되고 컬러 지터로 색이 왜곡되고 랜덤 이레이징의 확률로 인해 일부 영역이 가려진 상태 때문인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밸류에이션과 테스트는 리사이즈와 센터 크롬만 거친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이기에 같은 모델이 훨씬 쉽게 맞히고 86%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후에 여러 가지 변수 조정을 통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